부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했다. 아버지의 오랜 It's been a 친구, long time, hasn't it? 삼촌처럼 불리던 그 You've grown up 남자가 well. 문을 잠그는 순간 Why did 내 you leave him 심장은 alone? 멎을 듯했다. 지민아, 오늘은 우리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날 22살의 나는 그 문 뒤에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의 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했다. 오래된 아파트,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그곳에서 나는 항상 외로웠다. 아버지는 바쁜 사업가로 집에 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친구, 민준 삼촌. 그는 아버지의 대학 동기로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세월이 새긴 주름이 오히려 깊이를 더해주는 얼굴. 그는 항상 웃으며 나를 대했다. 지민아,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갑작스레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 삼촌이 서 있었다. 손에 든 과일 바구니와 함께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아버지가 부탁하셨어. 너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생활, 미래에 대한 꿈. 나는 건축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지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느껴졌다. 부엌에서 과일 좀 썰어줄까? 그가 갑자기 일어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 들어간 부엌은 좁고 아늑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칼과 도마, 창밖으로 보이는 비의 젖은 거리. 그는 과일을 썰기 시작했다. 사과를, 귤을.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다. 삼촌, 항상 이렇게 요리하세요. 그가 칼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듯했다. 지민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돌렸다. 클릭. 잠기는 소리. 내 숨이 멎었다. 왜 문을 잠기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눈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깊고 어두운 호수처럼. 나 때문에 불편한가?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항상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며 자랐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여자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하지만 밤에 홀로 누워있을 때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감정.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걸까? 왜 친구들의 장난 속에서 웃지 못하는 걸까? 민준 삼촌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지민아, 너도 느꼈지? 우리 사이에.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따뜻하고
무거웠다. 나는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삼촌, 이건 안 돼요. 아버지 친구잖아요. 내 말은 속삭임처럼 약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처음부터 특별했어. 내가 10살 때부터 그의 고백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10살, 그때부터 내 기억 속에서 민준 삼촌은 항상 가족 모임에서 나를 안아주던 사람이었다. 그 안아줌이 이제 와서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부엌의 공기는 무거웠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민아, 이 감정을 숨기지 마. 나처럼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아픔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처럼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과일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내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왔고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했다. 밤마다 민준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을 때도 내 웃음은 가짜였다. 야, 지민. 요즘에 그렇게 멍해 친구의 물음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피곤해.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스스로를 직면하고 있었다. 내가 동성애자일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에서, 보수적인 가족 속에서 그 단어는 죄악처럼 느껴졌다. 한 달 후, 민준 삼촌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평소처럼 웃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러 가는 나를 따라왔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졸고 있었다. 지민아, 그의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문은 이번에도 잠기지 않았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했다. 그날 이후로 내가 피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는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과가 아니었다. 갈망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삼촌, 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내 나이 때 그랬어. 20대 초반. 대학에서 만난 친구. 우리는 사랑했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았어. 결국 헤어졌고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 하지만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그의 고백은 나를 흔들었다. 민준 삼촌도 나처럼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 그는 아버지의 친구,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인정했다. 민준 삼촌에게 끌린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깊은, 영혼을 파고드는 끌림. 하지만 나이 차이, 가족 관계, 사회의 시선,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내 내적 갈등을 적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감정을 가졌을까? 한국의 거리에서 동성 커플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뉴스에서는 동성 결혼 논란이 뜨거웠지만 그것은 먼 이야기였다. 내 현실은 훨씬 더 가까웠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학교 프로젝트로 바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 민준 삼촌과는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자 하나가 왔다. 지민아, 크리스마스에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갔다. 한강 공원에서 눈 쌓인 벤치에 앉아 우리는 다시 마주했다. 그의 코트는 눈으로 하얗게 물들었고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민아, 나는 내게 진심이야. 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의 말은 따뜻했다. 우리는 산책했다. 눈밭을 밟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과거, 그의 아픔. 그는 이혼한 아내와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숨겨왔어. 하지만 너를 보고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감정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갈등은 시작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지민아, 요즘 삼촌이랑 자주 만나? 나는 당황했다. 아니요. 그냥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파괴할까 봐 두려웠다. 민준 삼촌에게 전화했다. 삼촌,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함께 헤쳐나가자. 천천히.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나는 학교를 졸업했다. 건축사 사무실에 취직했다. 민준 삼촌의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립하려는 노력이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알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는 항상 안심시켰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처음으로 둘이서 바다를 보며 그는 나에게 키스했다. 짧고 부드럽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하지만 돌아와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빠,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지민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가을이 다시 왔다. 1년이 흘렀다. 민준 삼촌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삶을 열어보였다. 그의 집, 그의 취미,
그의 고독. 나는 그를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LGBT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들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위기는 왔다. 아버지의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우리를 의심했다. 민준 씨, 지민이랑 요즘 친해지신 것 같던데. 웃음 속에 숨겨진 말.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물었다. 지민아, 삼촌이랑 무슨 일 있니? 나는 숨을 죽였다. 아니요. 아빠, 하지만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겨울, 눈보라가 몰아쳤다. 나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제가 민준 삼촌을 사랑해요. 남자로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감정, 내 고통, 내 성장. 아버지는 울었다. 지민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안아주었다. 내가 아팠구나. 민준 삼촌도 아버지와 대면했다. 세 남자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긴 대화 끝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내가 지민이를 행복하게 해줘. 하지만 조심히 그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3년 후 나는 25살이 되었다. 민준 삼촌과 함께 작은 집을 마련했다. 서울 외곽, 한강이 보이는 곳. 우리는 여전히 비밀스럽지만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들였고 그의 친구들도 서서히 이해했다. 내 인생은 변했다. 건축가로서 나는 사랑의 공간을 설계한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집들. 어느 가을날, 부엌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섰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대신 열린 창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지민아, 사랑해. 그의 속삭임에 나는 웃었다. 저도요. 삼촌. 그 문 뒤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제 세상을 향해 열렸다. 고통과 기쁨, 수많은 밤을 지나 우리는 자유로웠다. 삶의 여정은 계속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걷는다. 영원히.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나는 종종 그날을 떠올렸다. 부엌 문이 잠긴 그 순간, 내 세계가 뒤집힌 때. 이제 3년이 지났다. 민준 씨, 이제 나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와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작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부담.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한 걱정이 스쳤다. 지민아, 조심해. 세상이 아직, 그의 말끝은 항상 그렇게 흐려졌다. 아침에 일어나 나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잔잔했다.
민준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48살의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 모든 게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좋은 아침, 그의 눈이 뜨였다. 미소가 번졌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다. 현대적인 건물들. 하지만 나는 항상 공간의 따뜻함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집. 동료들은 내 아이디어를 칭찬했지만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LGBT 모임을 제안하는 동료가 있었지만 나는 망설였다. 아직 때가 아니야. 오후 민준 씨의 전화가 왔다. 지민아, 오늘 저녁에 모임 있어. 아버지랑 같이.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진 탓이었다. 지난 겨울 심장 문제로 입원했던 아버지. 이제는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버지와 민준 씨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 스민 어색함. 지민아, 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 민준 씨가 만든. 맛있었지만 목이 메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지민아, 민준이랑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한테 말했어. 내 관계에 대해.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엄마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엄마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다. 엄마라면 이해했을 거야. 민준 씨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형, 고마워요. 지민이가 행복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아, 너도 고생 많았어. 나처럼. 숨기며 살았잖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지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가족의 비밀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셋이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이 터지기도 눈물이 흘러도 했다. 다음 날 나는 엄마의 묘를 찾았다. 봄비가 내리는 산비탈. 꽃을 놓고 나는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남자지만 진심이에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엄마의 대답처럼.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이 감정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삶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 속에서 나는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 LGBT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안전한 쉼터. 동료들과 회의에서 제안했다. 왜 이런 걸? 누군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저처럼 숨기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박수가 터졌다. 좋아. 해보자.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냈다. 회사에서 민준 씨는 기뻐했다. 지민아,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축하로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세상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우리는 자유로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바다를 보며 그는 갑자기 침울해졌다. 지민아, 나이 들어가네. 내가 젊을 때, 내가 늙으면 그의 두려움이 드러났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민준 씨,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요. 우리는 함께 늙을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둘 다를 위한 약속이었다. 관계의 깊이가 더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듬었다. 그의 과거 상처, 내 미래 불안. 가을,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 센터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청소년들, 부모들, 활동가들. 나는 연설했다. 이 공간은 숨길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다. 민준 씨가 객석에서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도 왔다. 잘했어. 아들.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겨울 직전, 민준 씨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경제 불황으로 직원 해고 위기. 그는 밤새워 일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그는 나에게 기대며 울었다. 지민아, 내가 무능한가 봐. 나는 그를 안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강해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는 재정 계획을 세웠다. 내 건축 지식을 활용해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했다. 그의 회사는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다. 1년이 더 흘렀다. 이제 나는 26살. 민준 씨는 49살.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서약식을 했다.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아버지가 증인이었다. 축하해. 둘 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눈 내리는 아침. 우리는 산책을 나섰다. 한강변 길. 새하얀 세상. 민준 씨의 손이 차가웠다. 지민아, 올해 목표는 뭐야? 나는 웃었다. 더 많은 공간 만들기. 그리고 우리 집의 정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함께 가꾸자.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봄. 아버지의 병이 재발했다. 암 진단. 초기지만 치료가 길어질 터였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무너졌다. 아빠까지. 민준 씨가 나를 안았다. 지민아, 강해져. 아빠를 위해 우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다.
아버지의 미소가 희미해지는 걸 보며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화학요법, 탈모, 메스꺼움. 아버지는 미안해. 지민아. 내 인생 방해해서 라고 했다. 나는 울며 말했다. 아빠. 당신이 제 인생이에요. 민준 씨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형. 후회 없어요. 아버지는 웃었다. 지금은 없어. 지민이가 행복하니까. 그 여름, 나는 프로젝트를 미뤘다.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 대신, 병원 옥상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치유의 공간, 녹지와 빛이 가득한 디자인. 민준 씨가 도왔다. 이게 내 선물이야. 아버지가 퇴원한 날. 우리는 그 도면을 보여주었다. 아빠. 이 집에서 쉬어요. 아버지의 눈이 밝아졌다. 가을.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아버지가 민준 씨에게 말했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지민이를 지켜줘서 민준 씨는 눈물을 삼켰다. 형. 저야말로. 그 계절. 나는 내 첫 책을 썼다. 숨겨진 공간, 사랑의 건축, 에세이집. 내 여정. LGBT로서의 성장. 출간 파티에서 민준 씨가 연설했다. 지민이는 빛이에요. 청중이 박수쳤다. 그날,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논의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의 약속, 친구들이 모여주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들. 축하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간은 흘렀다. 2년 후, 나는 28살. 민준 씨 51살. 아버지는 완치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정원이 있는 따뜻한 공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민준 씨의 건강 문제, 고혈압, 피로. 나이 들어서야 그는 웃었지만 나는 걱정했다. 함께 관리해요. 우리는 요가와 산책을 시작했다. 그의 손을 잡을 때 여전한 떨림. 봄. 나는 강연을 했다. 대학에서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다. 학생들이 물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민준 씨 이야기를 했다. 시간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름. 우리는 해외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사랑의 자유의 공기. 가을. 책이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이 사랑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겨울. 30번째 생일. 민준 씨가 반지 주었다. 영원히. 삶은 순환했다. 30살이 된 나는 이제 선배 건축가였다. 후배들을 가르치며 항상 말했다. 공간은 감정을 담아야 해. 내 디자인은 유명해졌다. 감정의 건축가라는 별명. 민준 씨는 은퇴를 고려했다.
이제 너와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갑작스런 소식. 민준 씨의 전 아내가 연락 왔다. 아이, 내 아들이 사고 났어. 그는 충격받았다. 20살 된 아들. 교통사고. 병원으로 달려간 우리는 그의 과거를 마주했다. 민준 씨, 가요. 가족이에요. 나는 말했다. 아들은 깨어났다. 아빠, 민준 씨가 울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 후, 아들이 나를 만났다. 당신이, 아빠의 사랑, 어색한 미소. 네. 잘 부탁해.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가족이 확장되었다. 여름. 아들과 함께 바다 여행.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도 합류. 큰 가족이 됐네. 가을. 나는 상 받았다. 건축상. 수상 소감에서. 민준 씨 덕분입니다. 청중이 박수. 겨울. 우리는 자선 행사. LGBT 쉼터 건립. 모두를 위한 공간. 시간이 흘러. 35살. 민준 씨 56살. 우리는 노화의 흔적을 보았다. 그의 백발. 내 주름. 하지만 사랑은 더 깊었다. 중년의 문턱. 나는 40살이 되었다. 민준 씨는 61살. 삶은 여전히 풍요로웠다. 우리 집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입양한 아이. 10살 소년. 아빠들, 그의 웃음소리. 아버지는 70대. 손주를 보며 행복. 지민아, 내 선택이 맞았어. 하지만 상실이 왔다. 민준 씨의 어머니 돌아가심. 장례식에서 그는 무너졌다. 엄마가 우리를 이해했으면 나는 안았다. 이해하셨어요. 당신의 삶을, 치유를 위해 우리는 산으로 갔다. 등산로에서 손잡고 아직 멀었어. 여름. 아이의 학교 행사. 나는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 가을. 새로운 프로젝트. 노인 쉼터. 늙음도 아름다워.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눈 속 미소. 신살. 민준 씨 71살. 건강이 약해졌다. 지팡이 짚는 그.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지민아. 후회 없어. 나는 회장. 회사 키우며. 사회 활동. LGBT 법 개혁 캠페인. 아버지 돌아가심. 80세. 장례식. 아빠. 고마워. 우리는 슬픔을 나누었다. 함께 이겨. 여름. 손주 낳음. 증손주. 사랑의 연속. 가을. 회고록 출간. 두 남자의 여정. 겨울. 병상. 민준 씨의 병. 지민아. 사랑해. 민준 씨의 투병. 암. 우리는 싸웠다. 포기마. 치료 끝. 회복. 기적이야. 여행.
다시 제주. 영원히. 아이들 성장. 아빠들처럼 사랑할게. 60살. 홀로 남은 나. 하지만 추억 가득. 민준 씨. 5년 전 떠남. 76세. 나는 그의 묘의 꽃. 기다릴게. 새로운 사랑. 아니. 충실히. 사회 변화. 동성 결혼 합법. 늦었지만. 유산. 쉼터 재단. 그의 이름으로. 80살. 삶의 끝자락. 창가에 앉아. 한강봄. 부엌 문소리 상상. 그날의 사랑. 민준아. 왔어. 눈 감으며. 의미 있는 마무리. 사랑은 영원.